네, 오늘 나와주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립니다. 와운의 파트너 강준영 멘토 그리고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윤여민 멘토 오늘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성장주들, 네이버, 카카오 할 거 없이 오늘 성장주들이 반짝반짝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 좀 같이 해보죠. 강준영 멘토하고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금리가 이제 앞으로 좀 떨어질 거고 네. 그러면 성장주들은 주목할 만하다 이런 해석인가요? 일단 미국의 우리 미국의 기준 금리에 우리가 먼저 주목을 하기보다는 미국의 이제 10년 만기의 이제 채권 수익률에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성이 저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의 기준 금리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기준 금리를 올리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이제 10년 만기 이제 채권의 수익률 자체는 괜찮은 그러한 양호한 모습을 일단 좀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부분 자체는 시장이 향후에는 일단은 시장 금리 자체가 조금 더 빨리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전에 이제 성장주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금리였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시장은 일단은 금리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이제 성장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사실 여러분들이 작년에 이제 나왔던 OECD에서 나왔던 올해 이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세계은행에서 요즘 발표를 했었던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최근에 조금 높이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였습니다만은 여전히 경기 둔화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 부분을 네. 계속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자금 집행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이번 상반기에 대부분 정부들이 좀 집행할 가능성이 높고 아마 자금 집행하는 부분이 예전에 보도블록을 다시 엎는다든지 하는 네네. 부분이 아니라 필요한 4차 산업혁명,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가 성장주로 보고 있는 2차 전지가 되었던 아니면 AI가 되었던 이런 쪽으로의 어떤 대규모 투자라든지 혹은 이제 지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따라서 두 가지 환경으로만 봤을 때도 성장주 중심으로 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주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가 됐다라는 네. 결론이시네요, 결국에는. 네. 윤여민 멘토에게도 묻죠. 어떻습니까? 성장주들 여기서 더 관심 가져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성장주도 워낙 많으니까 어떤 섹터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성장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암울한 전망이 많았죠. 근데 원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 섹터, 반도체 섹터가 좀 반등을 보이면서 이어서 플랫폼 관련된 쪽, 그다음에 로봇, AI까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초고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과 좀 별개로 사실은 좀 이제 훈풍이 불고 있고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성장주마다 약간의 좀 약간 차이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이 조금 더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만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다는 점. 오히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것보다는 좀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 로봇이나 AI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래에 대한 어떤 선도의 어떤 섹터가 되지 않을까 어떤 기대감이 약간 좀 섹터마다 다른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제 코스피 지수를 조금은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저는 성장주에 대한 어떤 매수세는 계속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 성장주 중에서도 좀 실적이 좀 개별적으로 잘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섹터별로 본다 하더라도 그런 옥석가림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반도체라는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그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좀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는 별개로 지금 최근에 좀 시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AI라든지 로봇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한 번 더 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다만 여기와 좀 약간 해지가 되는 어떤 개념이 바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섹터들 같은 경우는 계속 시소 게임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지수를 좀 견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코스피 지수를 좀 높게 보신다고 했는데 전망을 어디까지 하고 계세요? 윤여민 멘토는? 저는 코스피 지수 한 2,600선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이번 반등에 2,600까지 간다라는 건가요? 네, 2,600까지는 분명히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2,600에서 이제 바로 2,700을 가느냐 아니면 좀 쉬었다가 좀
다시 한번 되돌림을 주느냐에 좀 문제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2,500선에 대한 어떤 트라이를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네. 분명히 2월 달은 조금은 뭐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는 그러니까 1분기, 그러니까 3월에서 4월 정도까지는 2,600선에 대한 부분은 저는 보고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가 마무리되는 3월, 4월쯤이면 아마도 지수 때는 2,600선까지는 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미십니다. 지수가 가려면 대형주들 좀 움직여야 될 테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좀 갈 거다라는 얘기고 그 외에도 성장주들 좀 주목해서 볼 만하다라는 말씀이시겠죠. 강준영 멘토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게 있으십니까? 계속 저한테 손으로 사인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시장 안에서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섹터들을 보면은 이제 AI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것만큼의 악재는 사실은 좀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2차 전지라든지 AI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수가 오르면 반도체가 오른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차라리 이제 반도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르게 좀 생각을 하셔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이제 우리 윤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도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의 리오프닝에서 가장 크게 수혜 볼 수 있는 업종이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실적을 뜯어보면 거의 실적이 좋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기본 실적,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부분이 메모리 반도체인데 중국이 일단 제로 코로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 메모리 쪽은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리오프닝을 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60% 정도를 소비하고 있는 중국 시장이 다시금 살아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그냥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장비의 일부 종목군들도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항상 시장에서 이미 떠든 종목에 대해서는 승리를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점을 두신다면 반도체를 단순히 시장을 매수를 하니까 반도체가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국의 성장, 중국의 리오프닝에 가장 강력하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반도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반도체를 좀 강하게 보시는 게 저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저희가 얘기를 좀 진행했는데 예. 사실은 네이버하고 카카오 얘기를 저 조금 더 해보고 싶거든요. 카카오그룹도 오늘 동반 상승하고 있고 네. 네이버도 연일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상단을 보고 좀 접근하는 게 나을까요? 상단을 생각을 저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시장 안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네이버 카카오는 국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네이버는 일단은 국내용이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지금 해외 진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 좀 뚫어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올해 이제 국가 성장률 부분을 보면은 특히 이제 그 동남아 부분에 성장률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바로 네이버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바닥에서 턴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고 상단을 두지 마시고 흐름이 깨지지 않으면 그냥 홀딩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가 됐던 아니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되었던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카카오가 부각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작년이었죠. 재작년이었나요? 확실하지는 않은데 현대자동차가 이제 강남에서 자율주행을 시행을 하면서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쪽의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한 자율주행 부분을 일단 시작을 했었고 기아그룹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자율주행에는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같이 합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카카오가 이제 성장주로서 바닥을 잡는다라는 것 플러스 일단은 네. 자율주행까지도 같이 엮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챗 GPT에서 어떤 말모음까지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상단을 두지 마시고 하단이 꺾이지 않으면 끝까지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AI의 가장 중요한 게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 제일 많이 모을 수 있는 데는 결국엔 네이버하고 카카오죠. 특히 카카오는 메신저를 통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챗 GPT와 관련된 서비스를 내놓는다라고 하면 이 두 곳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다양한 주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주들이 같이 오르는 거겠죠. 카카오 얘기를 좀 더 연장해서 해보죠.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SM과 관련된 이제 카카오의 지분 참여 이게 시장이 굉장히 이슈고 오늘 주가도 좀 뜨겁습니다. 윤여민 멘토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 이슈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사실은 이제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부분은 좀 기정사실화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뭐 현재 경영진이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지금 제3자 유증, 그다음에 이제 전환사채 발행을 좀 공시를 했죠. 근데 이제 SM 정관을 보게 되면 뭐 시비라든지 이제 뭐 신주 발행 같은 경우는 경영상 필요한 긴급한 조달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일단 뭐 상법에 좀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분들 뭐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런 지분 매각 이슈가 좀 기정사실화가 된다고 하면 카카오라든지 카카오엔터가 뭐 추가로 좀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는 더 가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공개 매수를 통한 뭐 지분 매각 가능성도 공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계속 이슈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SM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를 봤을 때 지금 연초 대비 거의 30% 이상 좀 제가 볼 때는 오른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경영권 분쟁이 좀 일어나게 되면 항상 좀 주가가 좀 반응한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지난주부터 상당히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추가적으로 좀 업사이드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좀 뭐 3년간 좀 지속됐죠. 이 매각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뭐 계속해서 지속됐던 부분도 있고 결국 이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재무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기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이런 이슈와 관련돼서는 SM보다는 좀 그 반대편에 있는 카카오를 좀 더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증권가에서 오늘 관련된 분석 보고서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결국에는 뭐 카카오 측에서 SM의 지분을 가져가긴 가져가는 건데 이수만 회장의 지분을 넘겨받는 것보다 훨씬 싸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수만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분 나쁠 수 있다. 그다음에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또 나설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법적으로 가다가 이게 그 지금 카카오 측에서 지분을 확보하는 게 실패하게 되면 진짜로 지분 경쟁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강준영 멘토께서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지금 SM이 계속 오른단 말이죠. 네. 이 이슈하고는 어떻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카카오가 네. 굳이 왜 SM의 지분을 이렇게 인수를 확보하려고 해야 할까? 될까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먼저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자명한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K-팝이라든지 하는 우리 가수들의 이제 글로벌 활동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블랙핑크의 유럽의 어떤 투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생각보다 우리 K-팝 가수들의 인기 자체도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다는 것도 아마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경우에는 카카오 엔터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가수 라인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연기자 라인업 자체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SM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줄 수도 있을 것 같고 SM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에서 어떤 홍보라든지 하는 채널에서 일단은 카카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BTS가 처음 뜨기 시작을 했던 것도 소위 인스타그램에서 BTS의 활동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을 가지고 누군가가 싸움을 할 때는 가서 말릴 게 아니라 그쪽으로는 일단은 안 가시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카카오가 그런 식으로 SM이라고 하는 회사 자체를 인수를 하고 이 사업 자체가 향후에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지분 경쟁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최근 들어서 JYP 엔터가 되었던 대부분의 이제 엔터주들이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한번 해본다면 네.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 하이브를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이브를 보는 게 나을 수도 예, 있겠다. 일단은 엔터주가 굉장히 성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카카오하고 SM이 싸우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일단은 엔터주가 향후에 성장성이 굉장히 유망하다라는 결론에 우리가 결론을 접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결론을 접해본다면 아직까지 주가가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뉴진스라든지 하는 가수들의 어떤 역량 자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라리 하이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저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방금 이제 증권사에서 여러 얘기들을 했잖아요. 네. 이건 시나리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가 맞으면은 잭팟이고 안 맞으면은 또 이상해지는 그런 식으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쪽으로 머리에 아이디어를 한 번 더 꼬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차라리 하이브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좀 분쟁이 네. 격화된다 그러면 주가는 또 오를 테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법적으로 소송으로 들어가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거나 뭐 이러면 또 카카오가 지분 매입에 실패했다 그러면 또 주가가 좀 빠질 네.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이거는 결국엔 카카오가 SM에 관심 갖는 거는 그만큼 K-팝의 위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하이브를 보자. 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어쨌든 오늘 뭐 카카오가 SM에 관심을 갖는다,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동반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 저희가 점검을 좀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가죠. 세 번째는 결국에는 뭐 증권 주식은 실적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턴어라운드하는 기업이 가장 투자할 만한 기업이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실적 관련 좋은 주들 증시에서 반응이 좀 좋다 이런 얘기인데 윤여민 멘토부터 먼저 얘기하실까요? 예, 최근에 보게 되면 좀 기대하지 않았던 종목들의 지금 이제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 나오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좀 봤던 종목 중에 하나 이제 현대 일렉트릭 지금 나오고 있는 현대 일렉트릭이랑 한국 타이완 테크놀로지 사실은 좀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좀 실적 자체가 상당히 서프라이즈 모습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좀 반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현대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작년 4분기에 충당금을 좀 설정함에도 불구하고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신규 수주가 좀 상당히 밀려드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작년에 신규 수주가 지금 뭐 29억 달러 정도 됐기 때문에 결국 수주가 어떻게 보면 매출로 좀 변환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또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런 좀 제가 볼 때 건설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도 지금 계속 기대감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올해 다시 한번 좀 이러한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뭐 건설이라든지 전력기계 쪽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이런 이슈로 한번 실적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한국 타이완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타이어 자체가 상당히 좀 실적이 잘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어떻게 보면 제품에 대한 것보다는 운임 비용이 좀 하락한 부분이 좀 더 크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단기적인 재료를 봤을 때 운임 비용이 하락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작년 4분기에도 좋았습니다만 뭐 1분기, 2분기까지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올해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섹터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개별적인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실적들이 계속해서 좀 좋아지는 어떤 구간이 있기 때문에 좀 네. 분석 거리가 상당히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 타이완 테크놀로지 실적 나왔을 때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드리긴 했죠. 그러니까 의외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회사들 지금 몇 개 나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GS 리테일도 굉장히 눈에 띕니다. 오늘 GS 리테일 주가도 8%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 강주영 멘토하고도 얘기 좀 진행해 볼까요? 이렇게 4분기에 깜짝 실적을 낸 기업들이 올해도 이어진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지표인데 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가적으로 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만한 것들이 눈에 좀 보이시나요? 사실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견은 일단 없습니다. 네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송배전이라든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글로벌로 봤을 때는 전기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신재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재생으로 가야 되는데 신재생이 대부분은 이제 간헐적 발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 부분은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현대일렉트릭은 일단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GS 리테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편의점뿐만 아니라 GS 리테일은 어떻게 보면 호텔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다 지금 아울러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편의점 매출 같은 경우에도 중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면은 편의점도 굉장히 수익이 좋아지는 그러한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실적이 좋은데 실적 좋은 종목은 그러면 외국인이 삽니까? 기관이 삽니까? 개인이 삽니까? 펀더멘탈 상으로 일단 좋은 얘기가 나오면 애널리스트가 일단 좋은 리포트를 쓰면 그 리포트를 보고 펀드 매니저가 이제 판단해서 매수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종목군들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DS 리테일도 마찬가지인데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기관들의 매도 자체가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매수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쪽은 좀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는 게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하실 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뭐 경제학자라든지 아니면 애널리스트로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소위 이제 주식쟁이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애널리스트가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그러면 당연히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지 않으면서 반등하는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그냥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나 그냥 말씀을 해드리면 오늘은 조금 묘하게 움직이는 게 크래프톤이라든지 게임 관련된 종목군들 네네.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니까 트레이딩이라든지 아니면 실적 관련돼서 보시는 분들이 금융주들이 사실 요즘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자 장사한다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욕을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금융지주 일단은 기관들 매수 유입이 되면서 주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기관들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뭐 주가가 바닥에서 한 3%입니다만은 강하게 좀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리포트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면 기관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금 더 체크를 하신다면 실적 보시고 수익 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스스로 주식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주식하는 게 얼마나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셔서 그렇죠. 알면서도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자신을. 기업들에게 든든하게 저희가 돈을 받쳐줌으로써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물론 이걸 통해서 차익을 내고 내가 나의 부를 높이는 것도 있지만 그 얘기는 그 기업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니까요. 우리가 든든하게 우리나라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실적 좋은 기업들이 아마 잘 보고 또 턴어라운드하는 기업들 잘 찾아야죠. 그리고 차트상도 좀 보시면서 수급 체크하시면서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럭셔리도 붐이다. 결국엔 백화점들 이게 양극화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된다는데 백화점은 또 호황을 누린다. 결국엔 돈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 얘기 이슈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윤여민 멘토부터 얘기하실까요? 예, 일단은 이제 뭐 코로나19의 어떤 이제 엔데믹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강달러 현상이 좀 지속되면서 외국인의 어떤 이제 뭐 쇼핑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들,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저는 뭐 리오프닝에 분명 효과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중국 관광객의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수요가 약간 더딘다고 하는데, 그와 반대로 뭐 동남아이든지 뭐 유럽 쪽, 특히 이제 미국, 일본 순으로 지금 어쨌든 해외에서 많이 좀 들어온 상황에서 봤을 때 완연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코로나19 지금 이전으로 좀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늦게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우리가 피부에 느낄 정도로 지금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가는 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지금 뭐 성장주, 특히 이제 로봇과 AI 쪽과 약간의 좀 이제 좀 시소 게임을 하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차적인 좀 분출이 나고 살짝 쉬어가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터닝어라운드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제가 볼 때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백화점이 좀 상당히 매출이 올라간다는 건 다시 말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온다는 점, 여기에 또 이 쇼핑을 한다는 것 자체는 다른 이제 뭐 놀이 문화로도 분명히 전파될 수 있는 점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실적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뉴스에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럭셔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그만큼 이제 좀 해외 어떤 관광객들이 좀 돈을 쓰는 부분이 좀 저가보다는 고가에 많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치중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그러한 좀 수요에 좀 비탄력성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뭐 제가 뭐 이번 주 지난주 말씀드렸던 뭐 카지노 섹터 같은 경우도 한번 같이 한번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백화점이 사실은 물건을 파는 공간만은 아니에요. 와서 즐기고 노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거기서 시간을 최대한 많이 쓰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사고 소비하게 만드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죠. 뭐 여의도에 더 현대도 그렇고 이번에 뭐 대구에도 크게 생겼다고 하던데요. 아무튼 많이들 이제 휴일날 그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백화점주를 주식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금 투자를 하려면 우리 그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도 주가가 좀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별로 좋지 않게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더하기 빼기를 조금 해보시면은 답이 대충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예전에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백화점 쪽은 매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국인들이 일단은 이 보복 소비, 그 명품 소비 자체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었고, 원래는 해외 가서 이제 명품을 사야 되는데 해외에 나가지 못하니까 국내에서 이제 명품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줄을 엄청 많이 서는,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아침에 일찍 가서 줄 서봤자 어차피 안에 그 오픈하고 난 다음에 한 10분 지나서 들어가 보면은 살 수 있는 물건이 거의 없더라.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예전에 굉장히 많았죠. 그런 우리 국내의 명품을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높고, 해외에서 이제 입국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매출을 한다면 더하기 빼기를 일단 해본다면 우리 그 소비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저는 크게 일단 메리트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우리 경제 성장률 그 얘기가 하나 나왔을 때 그때 IMF에서 그 보고서가 나왔던 걸 기억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높이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만 조금 낮췄던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가계 대출 부분이 좀 많다라고 하는 부분, 이로 인해서 국내 소비 자체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일단 높고, 이러한 부분이 올 연말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일단은 경제 성장률을 딴 나라는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좀 낮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일단 있었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더하기 빼기를 해봤을 때 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만은 시장 안에서 크게 관심 가지기에는 사실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차라리 우리가 나가는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행주라든지 항공주 보자는 얘기시네요. 기본적으로는 뭐 여행주, 항공주 부분은 예전에 우리 LCC 얘기를 네네.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 외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도 있죠. 이 부분도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보면은 뭐 해외에서 어떤 그 면세 관련된 제품들을 이제 사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가지고 기관들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저점 대비해서 일정 부분 상승을 좀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충분히 관심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 텍스프리요. 예, 면세 관련된 거 좀 보자 이런 말씀이시죠? 이 부분이 아니면은 이제 진에어라든지 이제 항공주가 갔으니까 네. 항공주가 가니까 항공주를 타서 어디를 갑니까? 패키지 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이제 저평가가 아니라 저가의 이제 패키지 상품을 가지고 있는, 오늘은 조금 빠집니다만은 모두 투어라든지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저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창투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IPO 시장이 뜨거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AI하고 동반돼서 뭐 AI 관련주에 투자했다 그래서 이 창투사들이 뜨거운 겁니까? 요즘 창투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요. 방금 전에 강주행 멘토가 하셨으니까 윤여민 멘토가 먼저 하시죠. 일단은 AI가 좀 뜨겁기 때문에 같이 약간 테마를 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뭐 AI 관련된 뭐 이제 챗 GPT가 사실 작년 11월부터 좀 어떻게 보면 불을 붙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측면에서 지금 AI 쪽 관련돼서도 지금 테마가 그 안에서 좀 순순히 돌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대장주는 뭐 코난 테크놀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쭉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나오면서 관련돼서 뭐 로봇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섹터가 붙었는데, 그 중에 지금 말씀하셨던 뭐 창투사 관련된 쪽도 같이 좀 이제 바람이 불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AI를 좀 단순 테마로 보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 뭐 계속해서 뉴스 기사가 쏟아지고 있고,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 특히 IT 기업들도 지금 참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주도주로 계속해서 좀 발생할 수 있는 좀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 창투사 같은 경우 투자 포트폴리오에 이제 AI 관련된 기업이 좀 담겨 있다는 이유로 지금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본업과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약간의 좀 관심이 없는, 오히려 이 포트폴리오에 AI 기업이 좀 있나 없냐 약간 네네. 그런 식으로 좀 쳐다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에 따른 좀 옥석가리기는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나중에 좀 커질 네.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창투사들은 이제 IPO 일정상 뭐 좀 큰 데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조 원대 IPO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들어올 때쯤이면 거기에 투자한 창투사들 뭐 이래서 주가가 좀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에 IPO가 뜨거우니까 혹시 그런 대여급들에 투자한 데들은 눈여겨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단순히 AI만 놓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강주영 멘토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들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제가 안 좋아지면 창투사가 뜹니다. 네네. 희한하게도 이제 뭐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창투사에 관심이 좀 이렇게 몰리는, 그러니까 창업 자체가 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고요.
최근 들어 가지고는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안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AI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관심은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종목이 워낙 저가주라는 점 일단 기억을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종목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투자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분의 관심주 확인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준영 멘토, 전장 프리미엄 신가전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LG전자, 오늘 LG전자 주가 잘 오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윤여민 멘토는 작년보다 올해가 기대되는 종목이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회사 이름 좀 어렵습니다. 이거 우주항공 관련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윤여민 멘토부터 오늘은 먼저 하실까요? 네, 일단은 이 회사 지금 뭐 실적이 나왔었는데요. 지난해 지금 연결기준 영업이익 같은 경우 8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지금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작년에 실적이 좋았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에어버스 A330 기종에 관련돼서 지금 MRO가 지금 2차 수주 물량 출하에 좀 돌입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본격적으로 지금 이 FSS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양산 관련된 부분이 좀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네. FSS 같은 경우는 뭐 기존 여객기나 어떤 화물기 개조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주 물량을 계속해서 좀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돼서 지금 20-30% 정도의 매출 성장이 좀 더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실시간 위성 영상 제공 플랫폼 보유 기업이죠. 스카이파이랑 지금 이제 위성 영상 플랫폼 국내 도입 관련돼서 좀 MOU를 맺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인공위성 관련된 부분 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항공 관련돼서도 지금 여러 가지 좀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볼 때는 또 움직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실적주로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하고 손절가 좀 알려주시죠.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뭐 주봉상 좀 전고점인 22,000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 강준영 멘토께 듣겠습니다. 이제 일단 LG전자는 뭐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전이 일단 안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스타일러라든지 아니면 건조기라든지 신규로 나오고 있는 프리미엄급 어떻게 보면 가전이 좀 많이 잘 팔리고 있다. 실적이 일단은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LG전자는 가전 회사가 아니라 이제 전기 자동차 부품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일단은 전장 사업 부분의 매출도 좀 큰 폭으로 신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5.4%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가 흐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137,000원 일단 일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이탈 가격은 9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만 원대니까요. 13만 원대까지 올라가면 뭐 단순히 계산해도 한 30%의 네. 단기적으로도 조금 상승 구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십니다. 목표가하고 손절가 나갔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두 분 관심주 확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강주정 멘토 그리고 윤여민 멘토와 오늘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